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오늘 제 쇼츠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장 방송 때도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생각보다 좀 이유 없이 많이 밀렸고 특별한 악재가 없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 반등은 좀 나와주는 게 맞다.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가 6% 하이닉스가 10% 까지 빠질 건 아니었는데 시장이 제대로 좀 돌려주지 못하는 모습에 조금 실망한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빠진 거에 대비해서 뭐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지만 코스피는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건 시장은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왜 오늘 당장 안 돼요? 왜 내일 당장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슈보다 제가 가장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침에 어떤 이 영상을 보는데 좀 깜짝 놀랐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깜짝 놀랄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은 삼성전자는 이제 플러스권 그러니까 한 뭐 약보합 정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반대급부적으로 5에서 6% 지금 보시면 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러면 큰 차이가 뭘까요? 실제로 이틀이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6% 빠졌고 하이닉스는 장중에 11%까지 갔다 왔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또 약보합이고 하이닉스는 5%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틀만 딱 비교를 해본다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약하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어서 약한 거냐?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약한 거냐? 결정적인 차이는 주주환원 차이입니다. 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주환원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꽤 차이가 났었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 저는 솔직히 대변을 했죠. 왜냐면 ADR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요게 이제 SK하이닉스의 현재 차트예요. 보시면 제가 오늘 콜콜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잠시만요. 콜콜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딱 이렇게 긋습니다.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가 지금 8월 달인데요. 7월 30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간 것까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8월 3, 4, 5, 6, 7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 종목이 강하다라는 걸까요? 약하다라는 걸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제 의견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고 반도체 비중은 꽉꽉 채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거 아직도 안 바꿨습니다. 근데 일단은 음봉이 5일 연속 나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그나마 요 5일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상한가로 딱 한번 말아 올리면서. 근데 어제와 오늘은 5일선을 완벽하게 훼손을 시켰다.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예, 단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고점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 지인인데 어제 이제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니까 본인이 수익난 종목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종목은 말씀을 못 드려요. 수익난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을 팔고 한 절반 팔고 하이닉스로 단타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어제 10% 빠졌으니까 미나 어차피 이거 내일 한 6% 못해도 뭐 한 5%는 오르겠지 해서 그 좋은 제약바이오를 절반을 파시고 일로 넘어갔어요. 네, 저는 뭐 이제 하나 마라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지인들한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까지만 얘기를 했죠. 그냥 저는 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좋고 파시는 그 제약바이오 종목도 좋은데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그간 기다렸었던 그 제약바이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요. 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갈아타셨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제약바이오 오늘 폭등 나왔습니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빠지는데 걔는 플러스 지금 보시면 플러스 한 3%? 아니 4% 정도 나고 있네요. 예.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갈아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갈아탈 수 있어요. 예. 모든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맞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았죠?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질문이었어요. 예, 왜? 7월 달에 맨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단기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빨리 내 손해를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위종을 레버리지에도 거래가 몰리는 거겠죠. 근데 종목 자체가 제가 하이닉스 싫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종목 자체가 일단 8월달 들어서 약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강할까요? 네, 삼성전자도 약해요. 약한데 떨어진의 폭이 좀 다르죠. 운신의 폭이 다르다고요. 왜? 얘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그래도 친화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해외 외신에다가 베리 순이다. 정말 조만간 발표할 거다 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나오면 얘도 돌려 세우겠죠. 근데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을 때 굳이 왜 우리가 이 저점을 한번 맞춰보겠다고 상승을 한번 맞춰보겠다고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 들어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많이더라도 조금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매수 매도를 급하게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의 이제 뷰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만약에 오늘 얘가 양봉이 나와서 6,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면 6,900포인트까지 한 번에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6,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면 저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이라고. 요렇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용기 있게 매수, 위로 올라가면 매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급해요. 왜? 8월 달에 들어와서 그래도 시장이 꽤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7월 달은 내내 빠졌지만 7월 31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8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꽤 괜찮았어요. 상승된 종목들도 많고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내가 안 봤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 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맞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다른 쪽으로라도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맨날 반도체 좋다더니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발을 빼네? 라는 느낌이 아니라 반도체는 무조건 비중을 챙겨 가셔야 되지만 이런 6월달처럼 반도체만 가는 시장으로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갈 거예요. 연말 되면 보세요.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오늘도 좋고 2차전지 갑자기 올라왔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은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제 지인한테 저 질문을 듣고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슬금슬금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9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맞나요? 저는 케빈 호씨의 워딩을 듣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 신문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케빈 호씨의 정말 가장 친한 지인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시장이 찔끔찔끔 거리니까 자꾸 이런 얘기까지 되게 크게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 기사를 전달한 분의 의도를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되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오늘도 기업들 실적 발표가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이랑 실적이 똑같다. 실적의 성장성이 없다. 마이너스 7%. 예, 파마리서치 실적 완전 좋다. 세론 마이너스 3%. 예, 금호석유화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순간적으로 10몇 프로 올라가더니 도로 제자리. 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분봉으로 보죠. 자, 금호석유화 어때요?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실적 발표 나고 빵 튄 다음에 여기서 빵 내려오죠. 그러면 죄송한데요. 여기서 털리신 분이 없을까요? 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근데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실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7%갈 정도의 실적인가요, 이게? 예,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얘도 뿅 하고 올라왔다가 그대로 그냥 내빼버리는 그런 흐름.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파마리서치. 심지어 실적도 잘 나왔어요, 얘는.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실적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빵 하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죠. 재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인의 말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선 급하게 대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이고요. 실적이 미스가 나도 하락이고 가이던스가 안 좋아도 하락이고 가이던스를 좋게 나와도 그냥 세론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장을 약간은 누르면서 가려고 많이 혼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아, 실적도 좋은데 왜 빠져 진짜. 아, 지겨워서 뭐 화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잡주, 테마주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데 단위주물 레버리지 ETF가 제가 거래가 많이 줄고 있네요. 효과가 있네요. 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단위주물 레버리지는 결국에는 옵션 상품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1대1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고 싶어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 미스 때문이지만 그거는 하이닉스에서 잘 발표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더 좋고 하이닉스가 나빠요.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좋게 얘기하면 바로 주가 되돌려 세워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주물 레버리지의 개인 매도세가 세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하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강세협정, 약세협정은 보지 않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주식을 보실 때 이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의 현재 10년물 국채만 보세요. 뭐 최근에 뉴스에 뭐 3년물, 30년물이 몇 프로 넘었다 의미 없습니다. 10년물만 봐요. 케빈 오시도.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68이에요. 현재 시간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감은 안 오시겠지만 이게 최소한 4.4, 4.5 단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4.6이 넘어가면 금리 인상의 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랄까요?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 보실 때 뭐 미국 어떤 종목이 어떻다 그건 큰 의미는 없고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 4.5 이하로 내려왔다? 그럼 시장은 무조건 반등 들어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조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좀 버틸만 하시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저도 오전부터 오늘은 반등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한 와중에 반대로 시장이 빠지니까 좀 힘은 풀리는 경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가 변질된 건 아니니까요. 뭐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건 7월보다는 8월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